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습니다. 이재명은 미리 준비해둔 입장문을 꺼내 읽어 내려갔는데요.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발로 출석해 심사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법원을 찾아가 영장실질 심사를 받겠다고 밝힌 것인데 그 배경을 분석합니다.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는 이재명을 두고 지지와 규탄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다만 집회 참석 인원은 이재명이 지난 1월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출석할 당시보다 확연히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후 현장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재명이 오늘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직전 검찰이 이재명이 대선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곧이어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비서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출석 당일 검찰이 이재명의 주변 압박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 관련 소식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예고된 대로 오늘 오전 이재명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했습니다. 어제 다른 방송에서 제가 검찰 조사 무용론이라는 주제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상한 그대로였습니다. 검찰 출두를 정치 이벤트로 활용하고 정작 검찰 조사에 들어가서는 미리 준비한 진술서로 검찰의 질문에 진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이런 답변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참 역겹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이재명은 그간 검찰의 소환 조사와 관련해 야당 대표에 대한 어떤 망신 주기, 나를 포토라인에 세워서 망신을 주려는 목적이다. 이런 취지의 말을 자주 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재명은 출석 장소와 출석일을 은연중에 홍보해왔고 오늘까지 3번의 검찰 출두에서 이재명은 검찰청 앞마당을 정치 이벤트의 어떤 장으로 이용해 왔습니다. 검찰청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을 주려 한다는 말이 무색해했는데 정작 이재명 자신이 그런 느낌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냥 검찰청 지하주차장으로 조용히 내려가면 될 일이었고 검찰의 협조를 구해 비공개 조사를 받아도 될 일이었습니다. 어찌됐든 오늘도 지난 두 차례의 검찰 출두와 마찬가지로 검찰청 앞이 또 한 번 들썩였고 이재명과 관련한 뉴스로 오늘 뒤덮였습니다. 우선 이재명은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기 전 인근에서 지지자들과 만나 미리 준비해둔 입장문을 꺼내 읽어 내려갔습니다. 입장문에서 이재명은 상당 부분을 할애해 윤석열 대통령 또는 윤석열 정부 때리기에 여념이 없었는데요.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이재명은 검찰은 정치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한다며 회기 중 영장 청구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정치 꼼수는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검사 독재 정권은 저를 죽이는 것이 필생의 과작이지만 저의 사명은 오직 민생이라며 이재명은 죽어도 민생은 살리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자신이 민생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스스로 죽여달라니 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다음 이재명은 저를 희생제물 삼아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정치 실패를 덮으려는 것 아니겠나라며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국가폭력,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이재명이 받고 있는 혐의와 관련한 수사는 대부분 윤석열 정권이 아닌 문재인 정권 때 시작된 것들이었습니다. 전혀 사실과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재명은 뉴스를 안 보는 것이 일상을 버티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체념,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한탄 소리에 차마 고개를 들기 어렵다며 이 모든 일에 제 부족함 때문이라는 자책감이 무겁게 다가온다고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했는데 유엔사나 IAEA가 일본에 돈을 받아서 저런 결과가 나왔다는 등의 괴담의 본거지는 다름 아닌 민주당이었습니다. 또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돌리는 후진국 정치의 행태를 보였던 것도 다름 아닌 민주당이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에 가상화폐를 거래한 국회의원을 보유한 정당도 역시
더불어민주당이었고요. 김의겸, 장경태 등의 가짜뉴스 생산자들을 다수 보유한 정당도 역시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다. 때문에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한탄은 다름 아닌 민주당을 향한 것인데 이걸 대체 누구 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은 저는 권력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권한을 원했다. 제게 공직은 지위나 명예가 아니라 책임과 소명이라며 위임받은 권한은 오직 주권자를 위해 사용했고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티끌만한 부정이라도 있었다면 10여 년에 걸친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권력의 탄압으로 이미 가루가 되어 사라졌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조사를 10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떳떳이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임받은 권한은 오직 주권자를 위해 사용됐다. 이 대목이 참 눈에 띄죠. 자, 오늘 이재명이 검찰에 소환된 것은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입니다.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캠프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인섭의 로비를 받고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시켜주면서 민간업자에게 수천억 원대의 개발 이익을 안겨줬다. 이게 핵심이지요. 또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도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고요. 성남FC 후원금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즉 위임받은 권한을 오직 주권자를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허가권 등을 남용해 토건업자들 또는 기업들과 유착해 물질적,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주권자 운운하면서 엄청나게 정의로운 척 저런 말을 하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자, 오늘 이재명이 준비해서 읽어내려간 입장문의 핵심은 뭐니 해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재발로 심사받겠다라는 대목이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법원을 재발로 찾아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라고 밝힌 것인데요. 자, 엄청나게 대단한 결단처럼 비춰지나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궁지에 몰린 이재명에게는 별다른 선택권이 없습니다. 자, 먼저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국회 회기 중 날아들 경우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지요. 지난 2월 첫 동의안 표결 땐 가결표가 더 많은 아슬아슬한 부결이었지만 이번엔 조건이 달라졌습니다. 이재명이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했고 뒤이어 비명계 의원 31명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면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은 이재명 개인에게만 국한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친명 비명 간의 어떤 잔혹한 시험대가 될 그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특권을 선제적으로 포기했던 비명계 31명 때문에 가결될 확률은 매우 높은 상황이고 실제 그럴 경우 민주당은 계파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개딸들이 가결표를 던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비명계 31명을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어림도 없는 소리이지요. 또 반대로 민주당에서 가결표가 다수 나온다는 것은 체포안이 정당하다는 걸 인정하는 격이라 그간 민주당이 주구장창 떠들어댔던 부당한 검찰 수사란 논리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논리가 먹혀 들어가서 다시 한번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다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 방탄 논란에 휩싸여 최악의 총선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즉 앞뒤가 막혀 퇴로가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는데 여기서 이재명이 오늘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국회 체포안을 피해갈 유일한 방법 이른바 권성동 모델을 선택한 것이지요.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지난 2018년 6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즉각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면서 여야의 7월 임시국회 개회를 미뤄달라고 요청한 뒤에 6월 임시국회 종료 직후 법원에 출석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8월 임시국회 종료 다음 날인 9월 1일에 곧장 정기국회가 열린다는 게 문제인데요. 3번 시작된 8월 임시국회 회기를 끝내기 위해서는 회기 변경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는 날 회기를 종료시키는 안건을 동시에 제출하는 방법도 고려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최초 보고 후 그 다음 본회의에서 자동으로 상정 표결이 이루어지는데 그 두 번째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사전에 회의를 중단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또한 회기 중단이 어려울 경우 이재명이 직접 의원들에게 가결을 찍어달라 이렇게 호소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게 자칫 생쇼로 비춰질 수도 있고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면 법원에 구속해도 좋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당내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웃긴 게 현재 친명계는 방탄 프레임 강화를 위해 비명계와 여당이 고의로 반대표를 날릴 가능성에 대한 대책도 연구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재명이 실제 구속되거나 그 반대의 경우 모두 정치권에 끼칠 파장은 예측하기 힘들 만큼 메가톤급이기 때문에 현재 여의도에선 영장 청구 시기와 그 결과는 물론 여야 각 당에 미칠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따로 만드느냐 따지느냐고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래 죽어도 저래 죽어도 어차피 죽게 되어 있는 이재명, 과연 언제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게 될까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이 오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 직전 검찰이 이재명의 대선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자,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검찰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비서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는데요. 자, 우선 지난 대선 때 이재명의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 그 대상이 2명이었습니다. 선대위 관계자 박모 씨와 서모 씨의 주거지가 그 대상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때문이었습니다. 이모 전 경기도시장 상권진흥원장은 지난 5월 김 전 부원장 재판에 출석해 2021년 5월 3일 오후 3, 4시쯤 김용 전 부원장을 경기 수원시 수원 컨벤션 센터 내 집무실에서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이날은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김용 전 부원장이 경기 성남시 판교동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1억 원의 불법 대선 자금을 받았다고 특정한 시점이었는데요. 즉 이모 전 원장이 김용에 대한 알리바이를 제공해 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그간 확보된 관련자 진술이나 객관적 증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위증 혐의 수사에 착수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선 캠프 선대위 관계자 박 씨와 서 씨가 이모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과 접촉해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하게 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인 것입니다. 또한 곧이어 검찰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비서에 대한 압수수색도 나섰는데요. 대상은 송 전 대표의 비서를 지낸 양모 씨의 주거지였습니다. 양 씨는 2021년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모임이 열릴 당시 모임 실무를 담당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검찰은 양 씨가 국회의원 모임 일정과 참석 의원 등에 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도 돈을 받았다는 민주당 의원 20명에 대한 어떤 소환의 전초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오늘 이 같은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이 알려지자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민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지지층을 모으고 여론전에 나서고 있는 만큼 검찰도 주변 압수수색 등 전방위 압박을 하는 동시에 수사의 속도를 내려는 것 아니겠냐라는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지난 과거를 통틀어 검찰을 이긴 정치인도 정당도 없었습니다. 대통령도 단주하는 게 검찰이었고 내노라 하는 대기업 총수도 단주하는 게 검찰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범 수준의 이재명이라고 살아남을 묘책이 과연 있을까요? 이럴 때 이재명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바로 단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